클럽입니다. HLB 피어스 파마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서 리보세렌과 캄넬리주막 관련해서 항서제약의 답변서 내용 그리고 CRL, VIMO 관련되는 부분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의 이제 매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매체 중에 하나가 이제 피어스 파마인데요. 자,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한글로 바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가 항서제약, 그 다음에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핵심은 이제 결국 중국산 PD-1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이제 기사가 5월 17일 당일날 나왔습니다. 중국산 PD-1 억제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가 FDA를 완벽하게 통과하지 못한다. 다른 세계의 중국산 PD-1 약물에 대한 거부,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2022년부터 해가지고 상하이 준시의 이제 록트루지라든지 베이진사의 이제 티슬레리주맙, 그 다음 뭐 신틸리맘, 여러 이제 PD-1 계열 관련해서 CR레터라든지 코로나 기간에 포드 파일 정도 뭐 연기됐다든지 그리고 승인 과정에서 이제 조금 진통이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연 이후에 거부 또는 지연이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과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렌 관련해서 각각의 이제 신청이 FDA에서 거부되었다. 자, 간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병용 승인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엘레바의 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HLB 8시 50분에 이제 금요일날 진양훈 회장의 이제 유튜브 발표를 통해서 처음 이제 공개가 되었죠. 이후에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 이제 정권거래소에 보된 이 답변서 전문을 이제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들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2장짜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번역해서 바로 이제 구글 번역에서 살펴보면 이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면요. 이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 주사제에 대해서 완전한 답변서 접수 발표. 보통 이제 FDA에서 CR레터를 보내면 반드시 이제 공시에 CR레터를 받았다는 부분들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밝힐 뭐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답변서 이제 접수 발표를 이제 상해 이제 거래소에다가 답변서를 내면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서제약의 FDA로부터 내용을 보시게 되면 CR레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상의 내용들이니까 자,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에서 완전한 해신 편지, 여기 CR레터입니다. 그래서 FDA는 답변서에서 생산 현장의 검사 이 결함에 대한 회사의 완전한 대응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가장 뭐 핵심적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국가의 여행 제한으로 FDA는 검토 주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완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필수 생물학적 조사 모니터링, 요게 이제 뭐 VIMO, 이 임상검사, 회사는 앞으로 FDA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가능한 빨리 이제 목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CR레터를 받으면 그 수정 보완을 해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을 1년 이내에 빠르게 일단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의약품에 대한 어떤 기본 내용은 이제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이번도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2019년도에 이미 승인을 받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1년에 1조 이상씩 파니까 매출 기준으로는 블록버스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도 보게 되면 뭐 승인 받았던 내용들 요렇게 돼 있고, 세 번째 내용에서 요 내용이죠. 위험 경고. 항상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겠죠. FDA와 적극적인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요게 이제 기간으로 뭐 CR레터를 받으면 1년입니다. 1년. 1년 안에 3가지 선택지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을 다 해서 리서브미션 다시 제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드드로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 뭔가 완료를 못하게 되면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안 된다 이러면 뭐 공청의 요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상황이 있는데 이제 1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시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어티 리뷰 형태로 이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롱텀하게 이제 보면 뭐 이렇게 1년 6개월 얼마만큼 이제 요 기간을 줄이느냐, 요 6개월 기간을 줄이냐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시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확정적으로 얼마가 되기보단 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고 제가 그 금요일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요. 자, 로슈와 1차 간암에 대한 최초의 FDA 승인 면역 기반 치료제인 티센트리 아바스틴, 그러니까 뭐 경쟁 도전자에 대한 어떤 부분에 이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로슈 입장에서는 뭐 좋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나름 이제 HLB와 그러니까 리보세렌과 캄네리주막 관련되는 부분들이 경쟁 상대로 이제 로슈로 하고 있던 부분들은 이제 피어스파마에서도 이제 일부분을 언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서제약과 엘레바의 경우 FDA 임상 데이터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CR 레터의 내용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이 있는데 뭐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여기에 이제 이슈를 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조와 임상시험 현장 검사에 관련되는 부분이다. 요게 뒤에가 이제 BIMO고요. 그 다음에 FDA 제조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CMC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 장 이렇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적용 중에서 아이루카, 요게 이제 캄네리주맘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미 이제 승인을 받아서 잘 팔리고 있는 약이 이제 캄네리주맘이죠. 발견한 제조 결합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1월 달에 이제 그 우리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달에 이제 현장 실사를 하고 보통은 이제 세 가지 이제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이 NAI나 뭐 VAI나 예, 그다음에 OAI나 이 위에 두 가지 등급이 이제 FDA에서 EIR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적격으로 뜨면 이제 이 부분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은 요 상태에서 이제 CRL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그 CMC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조사관이 나와서 업절보가 나와서 이제 폼 483이 나오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내용 자체를 공개도 사실은 뭐 회사가 의무적은 아닙니다만 FDA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의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뭐 해외에는 이제 유료 사이트에서는 이 부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자 뭐 국내에서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내용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도 이제 단순한 어떤 이제 VAI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결 가능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결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뜨면 최종적인 EIR 보고서가 떠서 이제 적격으로 뜨는데 이 부분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약회사에 따르면 FDA는 CRL에서 제조 부족에 대한 항서제약의 대응을 바탕으로 완전한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CR레터에서 내용 중에서 특정 국가의 여행장으로 인한 모든 임상 시험 현장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항서제약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진양곤 이제 회장이 유튜브 공지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장이 아직 점검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어떤 걸로 좀 보실 수 있냐면, 요게 이제 카레스 310 관련되어서, 로케이션, 임상이 이제 진행되었던 지역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요 클리니컬 트라이얼 지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러시아 이제 페더레이션 쪽에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한 열 몇 개 정도의 곳에서
그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도 예, 찍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 몇 곳에 이제 그 다국가 이제 글로벌 임상을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에 실사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코로나 기간에는 중국 쪽에서 이제 출입국 관련되는 부분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임상 사이트라기보다는 현장 이제 제조 관련되는 부분에 실사를 아예 못해서 포드파 일정들을 무기한 뭐 연장하는 사례가 이 상하이 준시의 뭐 록투르지라든지 그 베이징사의 그 티슬레리 주만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연기가 되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뭐 일단 안 됐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이제 다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카레스 310 사이트 가시면 임상 진행지를 다 알 수 있는 어떤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장이 아직 점검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코로나 기간 때에도 이제 여행 제한이 이제 안 되니까 요 어떤 시점들이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간도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요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 진양군 회장의 그 대체 접근법을 통해서 규제 정체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예, 뭐 이런 어떤 이제 뭐 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죠. 그래서 항서제약은 FDA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계획이면 가능한 빨리 재신청을 희망한다. 그러니까 준비를 열심히 해서 보안을 이제 그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간을 걸려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기도 또 이제 변동성은 그 불확실성은 분명히 이제 나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사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약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용법이라든지 뭐 어떤 사항들 이런 것들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세욱 CEO 입장에서는 이 CR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엘레바 입장에서는 놀라운 어떤 일이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호 이제 CEO 같은 경우에는 FDA가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약의 어떤 안전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만 그 외의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소 이제 그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전의 제조 및 임상 현장 조사, 그러니까 그 CMC 이슈라든지 VIMO 관련되는 부분으로 다른 두 개의 이제 중국산 PD1 약물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그 록투르지 관련되는 부분, 예, 그 토리팔리맙이죠. 토리팔리맙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는 이제 코레스가 이제 이 부분을 도입해서 이제 파는데요. 여기서 보면 요구하는 품질 프로세스 변경으로 CRL을 받습니다. 예, 22년도에 이제 CRL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 현장에서 폼 483을 또 받거든요. 폼 483을 받았던 부분에서 이제 그 CRL, 그러니까 뭐 CMC 쪽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FDA가 이제 제조 시설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기관 같은 경우가 예, 뭐 록투르지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중국 허가를 받았던 제품입니다. 중국명은 이제 뚜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다시 이제 재신청을 했다가 CRL을 그 처리를 했다가 반려를 또 받았다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6월 달에 이제 BLA 신청을 하면서 포드파 일정들이 이제 2022년도 연말까지 잡혀져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여행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격리 조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다른 사이트에서 정리된 걸 보시게 되면 록투르지 같은 경우에는 PD1이죠. 이것도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본래는 2022년도 4월 이제 포드파 일정이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5월 달에 그 CRL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코로나로 여행 제한으로 그 포드파가 계속 이제 밀립니다. 그 일정도 이제 12월 23일까지였는데 이때까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여행 기간으로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 이제 10월 23일인가요? 그때 10월 27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제 일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연장되어서 허가를 받았는데 뭐 요런 어떤 상황이 있었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도 보시게 되면 베이진사죠. 베이진사는 이제 티슬레리 주막 같은 경우, 요것도 보면 결국 이 기간들이 다 코로나 쪽과 이제 중국이 격리하고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기본 일정에서 많이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FDA에서 이제 승인할 때까지 20개월이니까 뭐 거의 1년하고도 8개월이 더 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올해 2024년도 3월 달인가요? 거기서 이제 허가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CMC 이슈라든지 현장 실사 검사가 지금은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 그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 이제 CMC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의 현장 조사, 그 VIMO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는 부분들, 요런 어떤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세 번째로 이제 PD1 항체가 되어서 FDA 어떤 출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약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니까 기존 잘 아시는 어떤 내용이 좀 란셋에 올라왔고, 카레스 310,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 관련되는 약의 어떤 기원들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VIMO 관련되는 부분을 좀 소개하면, 이것도 그냥 단순한 어떤 뭐 내용이 아니라 CMC 이슈만큼 나름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VIMO가 FDA 규제 연구의 어떤 수행 보고의 어떤 모든 측면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현장 검사 및 데이터 감시 프로그램인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의 약자, 이게 이제 77년도에 생겼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신제품의 승인, 마케팅 신청에서 제출된 데이터의 품질, 무결성, 그러니까 임상이 진행되었던 지역에 가서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 이제 뭐 인간의 어떤 인권, 복지도 보호하고, 그래서 연간 뭐 1000건 이상이 하고, 주요 목표가 임상 데이터를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 비임상 실험실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IRB는 이제 임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임상 사이트에서 내부적으로 IRB를 통해서 허락을 하면 이제 그 사이트에서 가동하거든요. 그럼 그 과정 내용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BIMO 같은 경우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뭐 의료기기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FDA에서 6개 제품 그 CBER이라든지 그 다음에 CDER,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는 CBE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케미칼은 이제 CDER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리보세라는, 여기가 이제 뭐 캄넬리주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내 및 해외 기업 모두 관련되면 이 VIMO 관련되는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 그래서 GLP, 그 다음에 GCP, 그러니까 뭐 비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독성이나 뭐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의 어떤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RO, 임상시험 모니터, 동등성 실험, 그 다음에 이제 IRB, 요런 과정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이게 1년간에 뭐 벌어지는 그 BIMO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이 연간,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이걸 직접 못 가니까 원격으로 뭐 하는 그 IRA라고 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일시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BIMO 감상 결과도 보면 그냥 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CMC 같이 여기도 이제 현장 실사를 가서 그 결과가 아무런 조치가 필요 없으면 똑같습니다. NAI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VAA가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워닝 레터가 나올 수 있는 OAI, 그러니까 우리 EIR에서 CMC 관련되는 내용과 뭐 그 결과적으로 보면 동일한 형태의 결과 보고 내용들과 이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뭐 1번, 2번 NIA나 VA에 관련되는 부분이 떠야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기록을 제대로 내가 알 수가 없다. 현장에 가보니까 조사 계획이 실패,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행지가 전쟁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켜진 규정을, FDA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상을 했다든지, 자, 임상 프로토콜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용역으로 이제 결과를 세 가지 형태로 내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 다 보면 단순히 그냥 단순한 어떤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내용이라고 일단은 그 피어스 파마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앞에 그 록트루지라든지 이 티슬레리 주막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과 그 다음에 CMC 쪽에서 완료하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제 항서 제약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이 BIMO 관련되는 부분을 완료를 어떻게 할지도, 이거는 또 FDA와 계속 이제 논의를 어떻게 좀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좀 살피시면서 이후의 어떤 진행 과정들을 계속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객관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제 뭐 이후의 어떤 상황에서 또 이제 내용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장중에 카톡방이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